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민 학생 잘 지냈습니까? 네. 학교 어떻게- 다니느라 요즘 조금 바쁘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재밌게 다니려고요. 수강 신청을 잘 성공했어요? 네, 수강 바구니에서 다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완전 신청날 안 해도 됐었어요. 축하드려요. 여름 휴가 안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옷을 그래 입고 다니지. 휴가를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예, 스튜디오로 휴가를 온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전세임 장님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팟캐스트를 네. 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높은 성적의 순위를 유지하시면서 그렇진 예. 않고요. 개그맨 네. 이동엽 씨랑 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바보들 중에서도 최고 바보 우리 전민기 군 나오셨습니다. 바보 1! 잘하고 계세요. 네. 양상국 씨만 못합니다. 예. 아, 그럼 섭외하세요, 이참에. 지난번에 안 한다고 하던데. 너 저한테요? 한 적은 없는데. 그럼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뭐 선생님 말씀 워낙 부끄럽습니다. 잘하시니까 네. 혹시 되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네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의 기업이 어디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사회공헌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의약품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201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 2016년 국내 제약사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단지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란 철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고요. 때문에 임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난 17년간 존경받는 기업 제약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지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민 학생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친근한 이미지의 기업이 강한 것 같아요. 친근한 이미지라고. 네. 전쌤 왜 웃으시죠? 또 유한 양행이라고 하죠. 제가 발음이 안 돼서. 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유한양행이요. 그렇죠. 역시나 아나운서시군요. 우리 상국영님께서는 혹시 예, 유한양행. 예, 유한양행.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사실 우리가 오뚜기가 가뚜기라고 최근에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유한양행이 진짜 간유한양행. 발음이 어렵네. 간유한양행. 유한양행. 그게 좀 어렵지 않나? 네. 간유한양행으로.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 유일한 창업주가 네. 400매덕을 기부를 했거든요. 와. 그리고 그때 당시 예전에는 이게 좀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나 뭐 좀 위에 고위 간직들이 좀 이렇게 뭘 좀 내라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낸 거예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털어서 먼지 안 놓은 데 없다 했는데 여기는 먼지가 안 나왔답니다. 야. 그 정도로 간유한양행입니다. 오, 정확했습니다. 네, 간유한양행. 멋있네요, 유한양행. 정말. 알겠습니다. 멋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6만 3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요즘 채용 기간이어서 그런지 유한양행 채용이라는 연관어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벌 기업들이죠.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키워드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제약회사 순위에 관한 연관어 그리고 유한양행 연봉, 주가, 비타민. 그 인물 중에선 유일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또 유일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탐색어 여론 동향이라는 건데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87% 정도가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내려왔던 선행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굳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탐색어 여론 동향에서도 높은 긍정적인 비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채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약품 영업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 영업이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채용 규모 자체는 제일 큽니다. 2자릿수 정도로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영업, 그리고 또 마케팅이나 이제 경영 기획에서도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연구 개발이다 이렇게 하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전공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비임상 평가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연구, 또 약물 평가 파트. 그래서 각자 내가 어떤 직군을 생각해야지 도전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 직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에 대해 아는 친구들보다는 모르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유한양행을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활에서 쓰여지는 용품들이 유한양행에서 나온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또 많더라고요. 네네네. 또 기업 이름도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재하는데 저도 약간 어려웠던 감이 본인 있던 것 혼자 같아요. 힘든 거. 유한양행이 왜 어렵죠? 유한양행. 유한양행.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입니다. 와, 이 호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 기업은 유한양행인데요. 것 같아요. 여기 건국대 학생들은 유한양행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한양행 귀여워요. 진짜 알파고 같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0학번 윤재석입니다. 올 하반기에 취업의 문이 되게 나름 넓게 열린 것 같던데 어디 지원하신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 유한양행 오! 마침 네. 할 얘기 많겠는데요? 아, 유한양행 저희 이번 주 탐색 기업도 유한양행이거든요. 더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쪽으로 지원하셨어요? 저는 그 영업 직무 쪽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평소에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엄청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약업체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회적 공헌이나 복지 쪽에 많이 힘쓰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잘 있습니다. 알고 있네요. 일단 지원을 했다고 하시니까 뭐 이력서라던가 자소서에 어떤 부분을 녹이면 좀 플러스 점수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영업 직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어떤 직무적 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약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또 전문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 의사나 약사분들에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13학번 시스템생명공학과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취업 준비도 막 하실 것 같은데 생각해 놓으신 기업이 아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정하진 않았고 그냥 바이오 기업 쪽 이런 쪽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에서 나온 약품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그 안티프라민 유명하잖아요. 그 안티프라민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어쩔 때 사용하세요? 안티프라민 뭐 평소에? 그 졸릴 때 눈 밑에도 바르고 가끔 그랬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저도 공부할 때 한창 많이 썼던 것 네. 같아요. 물파스도 좀 네, 쓰고. 그렇죠. 네.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유한양행밖에 사실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유한양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있나요, 좀? 유한양행 기업이 이번에 하반기 공채 시즌에 또 오픈을 했다고 그렇죠, 해요. 제가 인터뷰한 학생들 중에는 한 명 정도밖에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친구들은 저기 없겠죠. 도서관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마 만났었으면 많이 이야기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삼성의 바이오 로직스와 에피스 그리고 한미 셀트리온 요 정도를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또 전통적인 국내 제약업계 뭐 강자가 이제 유한양행이잖아요. 항상 1등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직군들도 같이 또 이제 신약이라든가 원재료 의약품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영업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약은 대부분 이제 제네릭 복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의 효능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 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좀 제약 영업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구직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유한양행엔 우리 특별한 유일한 스토리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창업주인 우리 고 유일한 박사님의 유일한 인생사를 알면 우리 유한양행을 절반 이상 알게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죠? 요즘 이력 썼을 때 구직자들한테 존경하는 인물을 적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삼성 같은 기업인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유재석 씨, 박지성, 그리고 김연아 선수, 그리고 이제 유일한 박사.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죠. 그만큼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지명도가 높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양상국은 안 쓰죠. 그걸 안 예전에 제 학생들 진짜로 양상국 썼던 학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에 양상국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제가 아는 양상국 말고 다른 인물이 있는지 알고 뭐 학교 교수님이니 여쭤보니까 개그맨 양상국. 진짜요? 우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요? 네, 기억나세요? 이유는 그냥 저 촌에서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도전한다 뭐 이상한 얘기했어요. 걔가 잘 됐어요? 잘 됐겠습니까? 인적성에서 바로 탈락했죠.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유일한 박사는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 인물 중에 왜 영화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삶도 굉장히 다이나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유명한 또 독립운동가시고요. 원래 본명은 이제 유일영 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제1의 대한 제국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일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미시건 대학교 상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 숙주나물 통조림이 아주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식품 사업을 미국인 대학 동참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이 토산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유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1925년 미국에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사장으로 영입한 분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서재필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하고 이승만 박사라든가 뭐 이렇게 교류를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죄송한데 지금 모르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음료시인이라서. 설마. 그다음에 이때 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박사가 삶에 아주 큰 변곡점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맘때쯤 이제 대학 동창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중국계 여성과 결혼합니다. 성함이 이제 호미리 씨였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최초의 동양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분과 결혼하면서 아마도 의료 바이오 쪽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우리나라가 의료 이제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유한양행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휴소에서 판매한 상품이 그 유명한 이제 안티프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일본의 감시가 아주 심해지게 되니까 이 유일한 박사는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육군의 OSS라는 이 산하 한국 담당 고문으로 발탁이 되게 되고요. 그 당시 때 또 교류했던 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하고 이제 중국 고문으로 또 발탁이 돼서 두 분 간의 교류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한인 그 국방경비대회가 창설이 되고 거기에 일원으로서 특수공작원으로 배속이 돼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이제 우리가 칭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발전 기업가였으니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창설이 되고 초대 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국이 씨가 얘기했던 약간의 정부와의 좀 갈등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뭐 교육 활동에도 많이 재단 설립에 유한 재단 설립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 투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이견이 없는 기업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인전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선생님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는. 위인전에 있으신 분이죠? 예, 그럼 여기 연봉 네. 착한 기업인 만큼 연봉도 착합니까? 전체 평균이 한 7,352만 원 정도 꽤 높게 측정이 돼 있죠. 사원 같은 경우 4,119만 원이고요. 대리가 4,947만 원, 과장이 6,011만 원, 차장 6,519만 원, 부장이 7,399만 원. 뭐 회사의 명성에 걸맞게 이런 연봉도 꽤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유한양에 이제 입사를 하려면 좀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예전에 저 공장 관리 파트로 입사한 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이고 학점은 한 3점 후반 정도.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산업정보 시스템, 산업공학 쪽이었어요. 그리고 어학은 뭐 한 700대 후반. 그다음에 스피킹도 6급. 근데 이 친구의 강점은 좀 이 품질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그 품질 경영 기사도 취득하고 있었고 정보 처리 기사 또 식스시그마 블랙벨트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산업과학도들이 이런 제약업계에 도전이 가능하냐면 자동차나 그다음에 제약 이런 쪽에서 품질을 이번에 뽑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이 난다 하더라도 뭐 고객이 AS센터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제품에 오류가 있게 되면 뭐 고객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신뢰성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과학도들은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 프로세스를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제 학생도 관련 자격증도 취득이 돼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바이오적인 지식은 없지만 공정의 신뢰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또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셀러리맨의 꿈, 샵 노사 노노입니다. 우리 셀러리맨의 꿈,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유한양행은 그 꿈이 실현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이 공동 운명체로서 생각해 노사가 없고 노조가 없다고 합니다. 야, 예. 그렇군요. 이 유한양액은 외적인 거 말고도 뭐 내적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기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유일한 박사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1969년부터 평사원 출신 사장을 선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장이 이정희 현 사장도 1978년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뭐 입사를 해서 임원, 그다음에 사장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행복할 겁니다. 네, 홍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기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을 늘리는 거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야지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GDP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공헌 활동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기업의 존재 가치, 그 존재 이유와 직통되는 건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뀌는 친구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원분들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등 기업, 샵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그럴만하죠. 유한양행은 우리 착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안티프라민, 비콤시, 해피홈 등 수많은 히트 상품으로 국내 우리 제약업계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 자랑 타임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자랑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올해도 그렇습니다. 2017년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7년 연속 무려 1위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국내 제약사 매출 1위, 2014년에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또 달성을 한 기업이고요. 2013년에 1억 불 수출탑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지금 7,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 1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R&D 투자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저조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만 좀 했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에요. 이 홍생께서 보실 때는 혹시 유한양의 비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증가 원인은 비형 간염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비리어드, 그다음에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 뭐 이런 것들을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공동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혁신형 제약 기업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평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율을 매출액 대비 한 1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이 약 한 7% 정도 되고요. 경쟁하고 있는 녹십자가 한 10%가 조금 넘고요. 대웅제약도 한 12%.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여기가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제약의 업종인데 한미 같은 경우에는 22%가 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7%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투자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확대 적용되면 더 큰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착한 기업이란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쟁력까지 갖춘 유한양행의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허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 복제약 사업을 다른 제약회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2분기 실적이 뭐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로 또 따져보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료 의약품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의 매출이 각각 12%와 14%가량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재료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물론 유한양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글로벌 제약사하고 경쟁을 나눌 만큼의 그런 경쟁력이나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의 어떤 원료 의약품을 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전 대비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 그다음에 또 원료 의약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 이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럼 좀 복제 의학 제네릭보다는 이런 분야에서의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좀 많은 그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혹시 영업 쪽은 어떻게 안정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제조 공정단에서의 변화도 생길겠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효능이 좋은 약을 먹을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입각하여 개발하는 친구들은 그런 트렌드를 활용해 가지고 더 효능이 좋고 분량이 적고 안정성을 갖춘 약을 생산하는 거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요즘 의료단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뭐 문재인 케어, 이런 제도의 변화들과 환경의 변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세일즈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다지 좀 높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유한양의 어떤 기업 같아요, 저희가 딱 봤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선행을 베푸는 데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유한양행에서 의 신조 또한 봉사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아주 유하고 조금 편안한 회사 생활 속에서 같이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막 회사가 노는 데는 아닙니다. 네, 회사가 노는 데는 아니고. 그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 근본이 되는 바탕은 바로 시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 국가에 이렇게 본사를 설립을 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본사가 만들어낸 제품을 소비해주는 고객님들이 없었다면 이 기업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한 정도에 따라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는 당연한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한양행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지민 학생이니까 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논점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활동의 정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들의 도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그 기업의 선택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수입차 업체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우리나라의 공헌 활동을 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너무 법제화시키고 강제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너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준조세거든요. 어찌 보면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업은 뭐 경영활동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서 부가가치세, 관세, 법인세를 많이 내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라는 이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제 이게 유한양행 쓰는 친구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오뚜기 쓰는 친구들도 다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너무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가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임원분들은 CSR 팀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정말 매출 우리나라 제약사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그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잠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만나는데 만나서 지민 학생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오지민 씨는 그러면 저 NGO 단체나 시민단체에 입사하면 되지 왜 제약사에 오려고 하세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숙지하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양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좀 매력을 느꼈나요? 네, 유한양행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찾아다 준다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꼭 이 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라서 구직자들 입장에서 9월 중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소서 마감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걸릴 거예요. 방송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구직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하루에 자소서를 막 6개, 7개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든 이 9월 둘째 주, 셋째 주를 걸치고 이제 한 9월 말, 10월 초에부터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받게 되는 메일은 다 그거예요. 귀하의 능력은 출중하나 뭐 이거 이제 많이 받죠. 그래서 광탈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막 이렇게 또 상처받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에 도전의 추진력이 떨어질 거예요. 좀 털털하게 걸어가셨으면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난 실패 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꾸준히 자소서 많이 양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소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새벽 2시 넘어서 쓰시면 감성적인 자소서 나옵니다. 그렇죠. 일찍 주무시고요. 많이 잘 쓰셔서 꼭 서류 지원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면사포를 시작해봤는데요. 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강의계의 저평가 우량주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네네. 빨리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면접 봤을 때 자기소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저평가 우량주로 합격을 해서 그 좋은 기운을 또 이어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면사포 처음 나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딱 박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선생님은 그 한국직업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으시죠? 네, 저는 지금 이 면사포 말고 다른 옆에 동네에 있는 성공취업 엑스파일이랑 그다음 DIY 자기소개서 여기에 열심히 출연 중입니다. 네. 그래서 면사포는 제가 사실 출연은 안 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프로라서 제가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출연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네네. 네, 우리 면사포에 오면 네.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바로 별명 짓기인데요. 아, 예. 네, 참고로 저는 이웃집 누나이고요. 아, 네. 저는 우리- 지금 학생회장이라는 네네네.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우리 선생님 혹시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연예인 분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연예인. 예, 연예인 분들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아, 싶네요. 네. 아, 여러분이 계시네요, 또. 두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추천해줄 뭐 별명 있으시면. 별명이요? 네. 왠지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노래를 네네. 그분이 떠오르네요, 저는. 어떻게 좀 비명을 네. 외쳐야 되나요? 네. 저는 또 요즘에 잘 나가는 대세 배우 중에 한 명이 네. 또 조모 씨가 또 아.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취업 방송이니만큼 연예인을 조금 제가 비유해서 그 별명을 짓기보다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네네. 어떤지 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네, 뭐예요? 제가 면사포를 보니까 그 두 분 선생님 다 네.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 조용하신 것 같아서 네. 뭔가 조금 액티브하고 뭔가 콕콕 찝어주는 사람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저는 과외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과외 네, 선생님. 면사포의 과외 선생님. 아, 어떤가요? 성적 술수록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성적은 올라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쪽집게 과외 선생님과 함께 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한국수력 원자력의 일반 직무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여러 번 나왔었지만 그래도 네,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쵸.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회사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한수원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된 공기업 중에 네.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력, 원자력을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뭐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좀 논란도 있고 이슈도 있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또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또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 사무계열로 입사를 희망을 네.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직무 기술서 보면 지금 능력 단위, 뭐 직무 수행 내용, 전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 사무 그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사무라든지 지금 능력 단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뭐 경영 기획이나 뭐 인사나 회계 감사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직무 수행이 보통 그 공기업들은 똑같은 네. 사무 계열이긴 한데 여기 네. 나온 것처럼 같은 사무 계열이라 하더라도 직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경영 기획, 그다음에 재무에 관련되겠죠. 네. 그다음에 회계 감사도 있고요. 인사라고 하는 가장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 인사 직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매 조달,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서 네. 네.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무 분야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쪽에 내가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분야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직무 기술서를 좀 더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능력 단위를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학생들이 이걸 다 맞춰서 써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 다 맞출 수는 없고요. 또 공기업의 특성상 또 다직무를 순환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네.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조했으면 좋겠고 네. 다만 회사에서 또 입사 포부나 이런 것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현재 내가 또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도 직무기술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 KSA 나와 있는데요. 필요 지식에 보면 그 능력 단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대체적으로 경영학 네네. 네, 그렇죠. 와 같은 네. 경영학과 같은 그렇죠. 그런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데 네. 지원은 전공 제한이 없지만 네. 이런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 네. 직업 기초 능력이 우리가 보통 10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사무 계열은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렇네요. 모든 능력이 네네. 다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 사무직군이니까 사무직군은 일반적인 사기업으로 보면 경영 지원직 스텝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협업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중에 내가 뭘 골라야지라고 모를 때는 좀 그렇게
조금 약간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네네네.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자신의 강점을 네. 어필해야 네네. 되겠죠. 그렇다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굉장히 좀 누구나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무직군은 일단 학력 제한이 없다라는 거 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토익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토익 기준이 750점 이상, 네. 토익 스피킹은 140점 이상이 되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모집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이 되면은 이 부분만 충족이 되게 되면 이제 서류는 합격이 되고 필기시험 전형을 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지원자를 말하고요. 지역 모집이라는 건 또 아마도 회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어떤 해당 지역, 보통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그 해당 뭐 또 몇 킬로 이내에 또 살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만 되면은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큰 혜택이 아닐까 엄청난 싶은데요. 혜택이죠. 네, 그렇군요.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따로 없이 네네. 네, 기본 조건만 충족이 되면 네. 1차 전형에 모두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차 전형에 대해서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거예요. 예전에 삼성이 무조건 지원 자격만 되면 사트를 보게 한 것처럼 네. 여기 수력 원자력도 바로 NCS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네네. 1차 전형에서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2.5배수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사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데 많은 수를 이 필기에서 떨어뜨리고요. 필기는 총 그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먼저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5개 분야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컨설팅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필기를 봤던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5가지 항목 중에서 자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지문이 길고 힘들어서 이 부분을 풀 때 좀 시간 관리를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공통상식의 한수원에 관련된 내용이랑 그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 상식이랑 직무수행 능력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대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직업기초 능력이 얼마나 자세하게 많이 풀어야 되느냐가 중요해서 시간 안배를 직업기초 능력 쪽으로 좀 갖고 가는 게 조금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1차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2차 전형 바로 이제 면접이죠. 네. 네. 2차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2차 전형에서는 2개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또 나와 있고 이 부분이 그 회사 채용 공고에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면접은 총 배점이 50점이고요.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 30점, 영어 면접이 2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직업기초 능력 면접이라는 거는 보통 특별히 직업 윤리라든지 자기개발적인 어떤 차원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온다. 특히 한수원 같은 경우는 또 원자력이라는 또 아주 위험한 것을 또 다루다 보니까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직업 윤리적인 어떤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전에 뭐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네. 과거에 좀 한수원에 관련된 또 어떤 뭐 비리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회사가 철저하게 지원자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집단 면접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 면접 25점, 창의력 면접 25점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은 한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질문들을 좀 던져주고 있고요. 네. 그것이 약간 이제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영역도 나오고 사무 같은 경우에는 또 사무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토론 면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창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양한 뭐 도표가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 사항을 도출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지원자들과 함께 그 문제 사항을 토의하는 어떤 방식. 그래서 창의 면접은 좀 토의 면접이 좀 더 가깝고 직무수행 능력 면접은 좀 토론 면접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채용 절차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오늘 컨설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사무직은 인문계 특히 네.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 지원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이 직무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연관성 있는 지식과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녹아져 있냐,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제대로 해왔냐, 그 점이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수원 그 자체는 뭐 필기 시험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영역은 아니고 그렇죠. 네. 좀 면접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좀 한수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 혹은 합격했던 학생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학생들이 좀 들었던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네. 바탕으로 이 친구가 합격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보면서 좀 조언을 하면서 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인지상에 관한 그런 질문이 서류나 또 면접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직업기초 능력 중심으로 제시한 영역이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지원자가 얼마나 입사를 위해서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사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 자연을 지원생으로서 블라인드 채용, 공기업 통합 채용 등 채용 방식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저를 더 어필할 수 있을지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에게 또 따로 메시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지원하게 거였군요. 된 우수정입니다. 좀 귀여움이 사라졌어요. 어쩐지. 항상 국민의 곁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그 한국수력원자력 곁에는 저 우수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한국수력원자력의 곁에 저 우수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익에 대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약 30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논술교육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글 쓰는 것이 두려워 한 글자도 써내려가지 못했던 학생이 제 멘토링을 받은 이후로 교내 논술 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할 때의 그 보람을 잊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한 학생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었듯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주는 길에 저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런 또 우리 원대한 저는 포부 같은 다양한 앞으로 안 경험을 가죠. 하는 사설의 것을 미래를 추구해 열었습니다. 왔습니다. 성가대는 물론 교내외 기자단 활동, 여러 번의 캠프 경험, 중고등학생은 물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까지 저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저를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 경험이 많네요. 저의 이러한 경험들은 특히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삼촌이 나왔으면 혼났죠, 저런 거. 저는 사례가 없어서 분야에서 필수적인 지식들을 이제서 배울 수 지식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년간의 휴학 기간 동안 행정 5급 공채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교내 고시반에서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등의 지식들은 공공 분야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함에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한자 이름은 빼어날 수, 정할 정을 쓰는데요. 제 이름의 의미처럼 한국수력원자력이 저를 뽑는 것이 빼어난 결정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귀엽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다소 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얘기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도 약간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과목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과목들보다는 좀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또 그 배웠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NCS는 지식기술 태도 만약에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지식 먼저 얘기해주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제 기술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 얘기해주고 태도적인 부분으로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 친구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순서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김정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번째 내용이 조금 어떤 정량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줘야 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조금 약간 아쉽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조금 답답하네요. 아, 답답하시는 거 화내시는 거 아니죠? 네, 화내는 거 화가 아닙니다. 나신 것 같은데. 면접에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면접에서. 네. 네, 스스로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실제로는 또 어떤지 한번 그 부분을 또 오늘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공부를 성실하게 한 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형제경영학을 공부했던 게 뭐 어떤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기업의 자료를 분석한다거나 그쵸. 기획을 한다거나 그쵸. 그런 걸 좀 보는 눈을 가졌다 얘기를 했다면 네. 좀 어필이 됐을 텐데 네.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볼게요. 네. 바로 주요 활동이 나와 있는데 예. 활동이 참 많네요. 예. 근데 많은데 네. 그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무직이 8명을 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명을 뽑는데 맞습니다. 과연 8명을 뽑는 사람들이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의 경험을 좀 많이 어필을 하는데 네. 그 경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경험일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은 좀 들어서 저는 차라리 근데 서포터즈도 했고요. 네네. 이 학생이 그다음에 블로그 기사 취재도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네. 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네. 좀 직무 기술서를 좀 더 바탕으로 네. 어떤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예를 네. 든다면 뭐 중고등학생 논술 교육을 했다라고 네. 적혔는데 대입 논술 기본 교육 및 참석 수업 진행용 교재 집필. 사실 이게 지금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활동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본인이 그 부분에 더 맞추어서 쓸 수 있는 좀 센스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봉사활동이나 네. 이런 교육 분야는 좀 맨 밑으로 네네. 내렸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뭐 사무계열과 관련해서 뭐 기획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행정보조나 뭐 사무보조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배치를 했으면 네. 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딱 검토하시는 서류 이제 자소서 네. 그 하시는 분께서 딱 보면 네. 고시반 총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음. 아, 왜 이 친구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없고 인턴도 없었을까? 근데 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고시를 준비했던 친구라서 그쵸. 그랬구나라고 네. 하면 또 일면 좀 타당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갈까요? 네. 네, 첫 번째 항목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네. 첫 번째 항목에서 이제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거죠. 네. 경험과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네. 일단 성가대 동아리의 총무를 맡았던 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네. 저는 이걸 딱 보고 조금 관점을 조금 달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성가대에서 총무했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총무에서 그럼 총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지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 성가대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업무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하나의 에피소드를 잡은 게 그냥 어디에 가서 거길 내가 싼 가격에 네. 한마디로 뭐 그런 어떤 스킬적인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내가 네. 우리 성가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했다라고 그런 식의 좀 포커싱이 돼서 좀 써주는 게 조금 더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직무 역량과는 그런 쪽을 좀 원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무 역량을 네. 지금 이 지원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해를. 네. 일단 뭐 이 지원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1-2에서 대인관계에서 협상 능력이 약간 네네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펜션을 딜한 거죠. 네.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뭐 예산 비용 절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구매와 구매 관련된 쪽. 네. 그런 거에서 조금 어필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네.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 펜션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네네.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말한 것들 중에서 네. 시설 청소를 해주겠다. 그러면 80만 원을 절감하겠다. 근데
이 펜션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그 시간에 네. 뭐 노는 건 좋겠지만은 결혼하면 80만 원 상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과연해줬을까에 대해서 뭔가 오바하지 않았을까 좀 추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골 고객인 거 아닐까요? 여기 돈독하다고 사장님과 돈독하다고 써 있네요. 또 이 요일이 중요하겠죠. 주말이냐 아니면 좀 비수기 때 뭐 평일이냐. 그렇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2번은 원칙대로 일관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인데요. 네. 직업 윤리와 관련된 뭐 네. 원칙 준수 이런 항목을 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교내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한 걸로 썼습니다. 네. 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원칙이 무엇이냐면 네. 직접적으로 본인이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그런 노력도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복사실 아저씨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썼고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걸 1번 지원 동기 쪽에다가 나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사무직군의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좀 소재가 좀 아까웠어요, 저는. 네. 아무튼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팀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네, 대인 관계에서 팀워크와 리더십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항목이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 성가대 단원으로 활동했던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기 전에 그 지난번에 했던 친구 거에 한번 내용을 한번 실제로 봤거든요. 그 실제로 나왔던 면접 질문을 봤는데 자기소개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자기소개하고 입사 지원서에서 이 친구가 있었던 상황이나 관련된 질문을 물어봤었는데 약간은 좀 자꾸 같은 소재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뭐 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쓰기보다는 좀 더 사회생활적 관점에서 좀 썼어야 되는데 약간 공동체의 성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질 자체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좀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좀 면접관의 관심사에서 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재 선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약간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사실 종교도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와 관련된 활동이 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수력 원자력의 인재상, 드디어 인재상이 나왔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인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무로서 글쓰기를 잘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의한 바로는 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글쓰기에 맞춰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인재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가 좀 먼저 돼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글쓰기를 가지고 참 질문하기가 되게 애매한 감이 없잖아 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걸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찾아볼 수도 없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묻기가 조금 모호한 그런 분야거든요. 다만 글 자체로는 그냥 전반적인 글 쓴 거 보게 되면 글 쓰는 걸 굉장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냥 약간 소재의 어떤 적절성에서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단체에서 상호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이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 역량인데요. 지금 성가대 또 나왔네요. 성가대에서 공연 기획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 이제 자기가 신념이 뚜렷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또 달리할 수도 있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저도 똑같이 총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아 맞네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난 불교야. 근데 이 자체가 나오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고 이게 한 번 나오면 오케이 참을 수 있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한 분이 평가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니까. 맞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종교는 드러내지 않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자소서 컨설팅까지 마쳤는데요. 네. 네,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이신지? 지금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서 일단 추가적인 다른 경험들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네네. 정 없다라면 그 경험 내에서 정말 그런 경험들에 관련된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 친구가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과연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렇게 좀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네, 학생회장님은요? 네, 뭐 저는 아까 우리 직무 토크를 좀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네네. 직업 기초 능력에 기반한 어떤 직업 윤리 정신이라든지 뭐 여기에 또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자기 개발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한수원에서 봤던 질문들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자기소개서에서 좀 약간 의문점이 드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인성적인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역량들을 파악하는 질문들을 주로 해볼게요. 특히 네. 대인관계 역량에 네. 집중을 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